자, 오케이. 책을 한번 펴봅시다. 책을 어디를 펴냐면 자, 14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물질의 질량.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리한 양을 질량이라고 하며 질량은 측정 강도가 바뀌지 않고 일정하다. 질량의 단위는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등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질량이 있고 무게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걸 같이 쓰고 있죠. 질량이라고 그는 같은 말이라고. 하지만 엄밀히까지는 둘이 다른 단위예요. 자, 정확히 얘기하자면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질량 킬로그램을 재는 거고, 무게는 뭘 재냐? 무게는 사실 뉴턴을 재는 거예요. 혹시 배웠나 물리 시간 때 뉴턴? 네. 배웠지? 뉴턴이 뭐였지? 중력. 뭐의 단위였지? 중력의 크기? 정확히 말하면 힘의 단위 뉴턴, 그렇죠? 자,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뭔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1kg이라면 얘가 가지고 있는 무게는 어떻게 돼요? 9.8 뉴턴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달러 가면 어떻게 되죠? 달러 가면 중력이 어떻게 돼요? 지구의 6분의 1이죠? 즉 한마디로 얘가 가지고 있는 뉴턴은 어떻게 되냐면 6분의 9.8 뉴턴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무게는 지구에서 달러 가면 무게는 줄어들죠? 하지만 질량은 여기 1kg이 있으면 여기서도 항상 1kg이 나와야 돼요. 질량은. 그래서 중요한 거, 무게는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무게는 9.8리터에서 6분의 1로 바뀔 수가 있어요. 무게 자체는. 하지만 뭐 어떻게 돼요? 질량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질량은 안 바뀌고 무게는 바뀐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밀도 나오죠. 자, 밀도는 일정한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 즉 단위 부피당 물질의 질량을 밀도라고 한다.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등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밀도는 뭐분의 뭐다? 밀도는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밀도로 정했어요. 그리고 단위는 우리가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등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밀도를 어떻게 계산하냐? 부피와 질량 각각 측정한 다음에 측정한 질량은 부피로 나눈 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밑에 탕 플러스는 봐볼까요? 자, 질량을 재봤더니 질량이 얼마래요? 44.8g이라고 나와있죠? 자, 부피는 어떻게 됐어요? 실린더에다가 고체를 넣어가지고 됐죠? 부피는 얼마래요? 부피는 5ml래요. 그래서 우리가 밀도를 재봤더니, 이건 밀도는 어떻게 계산한다? 뭐분의 뭐다?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는 얼마? 5ml죠? 질량은 얼마? 44.8이죠? 그거 어떻게 하면 된다? 두 개를 나눠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밀도가 얼마다? 8.98 g/ml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왼쪽 아래 이거 그래프 하나 나와있죠? 자, 이렇게 나와있고, 자, 얘가 지금 부피고 얘가 아마 질량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피가 커지면 질량도 증가하겠죠? 당연히 무거워지니까. 자, 그럼 문제,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기울기의 정확한 정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한마디로 x분의 y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x는 뭐예요? 부피죠? y는 뭐예요? 질량. 즉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울기라는 얘기는 x 대 y인데 x는 부피, y는 질량이니까 기울기는 부피분의 질량, 즉 뭐예요? 기울기는 밀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알면 밀도를 알 수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밀도의 특징 한번 볼까요? 옆에 그래서 부피 질량 그래프에서 거기 위치를 한번 써볼까? 기울기가 클수록 물질의 밀도가 크다. 한번 써봅시다. 왼쪽 아래 기울기가 클수록 물질의 밀도가 크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밀도의 특징,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할 수 있죠. 부피랑 질량 자체는. 하지만 밀도는 양이 많든 적든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습니다. 즉 밀도는 물질의 고유랑 같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죠? 일정한 온도와 압력 안에서 일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왜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무슨 법칙? 샤를레 법칙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는 얘기는 얘가 질량은 안 바뀌죠? 근데 얘가 커졌지? 그러면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얘가 커지면 밀도는 커질까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밀도는 바뀔 수가 있다. 뭐에 따라 가지고? 온도 또는 압력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건이 있어요. 어떨 때?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온도 하에서만 일정하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걸 물질의 뭐라고 할 수 있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밀도를 비교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밀도의 비교. 물질이 뜨거나 가는 현상은 물질의 밀도로 설명할 수가 있다. 밀도가 무거운 건 어디로? 아래로. 밀도가 가벼운 거는 위로. 그래서 글리세린에 돌을 넣으면 돌은 글리세린 아래로 가라는데 이는 글리세린보다 돌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돌이 아래에 있으니까. 반면 글리세린에 물을 넣으면 글리세린보다 밀도가 작은 물이 글리세린 위에 뜬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물질은 어떻게 되고? 밑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뜹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기체 밀도 비교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뭐랑 뭐 있어요? 헬륨을 띄운 풍선과 이산화탄소를 띄운 풍선이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여기서? 공기가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밀도가 그렇죠,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니까. 그럼 헬륨으로 따지면 헬륨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위에 떠 있으니까. 지금 밀도를 비교하자면 뭐뭐뭐다? 이산화탄소가 제일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헬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헬륨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뜨고 이산화탄소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공기보다 크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밑에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일반적으로 물질은 상태와 관계없이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한다. 그렇죠? 온도가 바뀌면 부피가 변해요. 또한 고체와 액체는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지만 기체는 압력에 따라 부피가 크게 변한다. 무슨 법칙? 보일러 법칙이었죠? 압력이 바뀌면 부피도 바뀐다. 따라서 밀도를 나타낼 때는 항상 어떻게 해줘야 된다? 온도를 함께 표시하고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된다. 거기 체크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밀도를 나타낼 때는 뭘 표시해야 된다? 온도.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 둘 다 표시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물의 밀도는 흔히 몇이라고 하죠? 1g 밀리리터라고 하죠?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렇게 설명해줘요. 물의 밀도는 1기압 4도씨에서 1g 밀리리터다 라고 써주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압력이랑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압력과 온도를 항상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1기압이라고 나와있죠 밑에. 그다음에 뭐까지 포함해서 4도씨라고 일부러 표시해줬어요. 실제로 온도가 달라지면 밀도가 살짝이지만 변합니다 라는 거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가지고 그거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옛날에 설명했던 건데. 자, 그러면 공기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일단 질량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질량 자체는. 근데 뭐가 변하죠? 부피가 변하죠? 그렇죠?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는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든다? 늘어난다. 늘죠? 줄어들겠죠? 왜? 분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게 뭐 있었죠? 자, 에어컨은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에어컨 위에다가. 위에 설치해야 된다. 왜? 찬 공기는 어떻게 돼요? 자, 찬 공기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찬 공기는 상대적으로 부피가 커요, 작아요? 사용해 본 적에서 부피가 작죠? 온도가 낮으면. 즉 얘가 작아요. 분모가 작으면 밀도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분모가 작아지면 밀도는 커지니까. 그래서 찬 공기는 어떻게 이동한다?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밑으로. 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순환이 된다.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온열은 어디서 해야 된다? 밑에다가. 바닥에서 해야 된다. 왜? 따뜻한 공기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가 올라가죠. 부피가 올라가면 거꾸로 밀도는
낮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이거 저번 과학 1때 설명했었죠? 기억날 거라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밀도의 이용.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공기 덕분에. 2번. 잠수부는 물속에 잘 가라앉기 위해 허리에 밀도가 큰 납을 달고 잠수한다. 우리 사람은 보통 물에서 떠요 가라앉아요 일반적으로. 뜨죠? 왜냐면 인체 대부분은 물이니까 물과 밀도가 비슷하고 플러스 뭐가 있죠? 폐에 공기가 차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위로 뜨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밀도가 큰 납을 얹고 잠수를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3번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할 때 밀도가 작은 물질이 이래서 서핑보드 이용한다. 자 서핑보드를 철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서핑보드를 철로 하면 하면 되지 않아요? 녹쓰는 것도 있고 가라앉겠죠 무거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핑보드는 물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 써야겠죠? 그래서 설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가스물질 한번 봐봅시다. 자 공기의 밀도는 0.00121 g/세제곱센티미터, LNG는 0.0075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LNG나 LPG는 우리가 다 가스라고 하죠. 도시가스나 이런 거라고 하죠. 자 얘네들이 유출되면 위험해, 폭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내가 LNG를 검출기를 설치하고 싶어. LNG가 나오면 경보를 울리는 장치를. 그럼 얘는 어디다 설치해야 될까요? 그러면 위쪽에 아래쪽에? 위쪽에. 왜? 공기보다 밀도가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작죠?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있다? 위쪽에 있다. 즉 LNG는 경보기를 위에다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LPG는 어때요 밀도가? LPG는 밀도가 커요. 공기보다 크죠? 한마디로 어떻게 된다? 아래로 가라앉는다. 즉 한마디로 LPG 검출기는 어디다 설치해야 된다? 밑에다. 아래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개념들도 한번 가봅시다. 일정한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 즉 물질의 뭐를 뭘로 나눌까? 뭐를 뭘로?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죠? 분자에 있어요. 질량 들어가야죠. 질량을 뭘로 나눌까? 질량을 무게로 부피로. 부피로 나눈 값을 우리가 밀도라고 합니다. 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뭐는 바뀌지 않는다? 질량은 바뀌죠? 1g, 2g. 부피도 바뀌죠? 근데 뭐는 바뀌지 않는다? 밀도는 우리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밀도가 같고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가지 액체 물질 컵에 넣으면 상대적으로 어떤 물질이 위에 뜨죠? 밀도가 작은 물질이 위에 뜨겠죠? 자, 끓는 점과 녹는 점. 자, 우리가 끓는 점은 뭐라고 표시하죠? 우리가 흔히 끓는 점. 100도라고 하고 뭐라고 하죠? 액체에서 뭘로 바뀌는 과정? 기와. 그렇죠. 기체로 기화하는 과정을 듣는 걸 끓는 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 복습. 자,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끓는 동안에는 왜 온도가 일정할까요? 이거 내가 설명했었지? 뭐라고 설명해야죠? 물을 계속 에너지를 가해주고 있는데 상태 그렇지. 변화하는데 쓰는. 가해준 열 에너지가 온도를 올리는 데 쓰는 데가 아니라 물에서 수증기로 상태 변화하는 데 쓰기 때문에 온도가 뭐한다? 일정하다 라고 설명했었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끓는 점. 자, 밑에 물에 가는 곳 한번 봐볼까요? 자, 물 10ml랑 물 20ml가 있어요. 당연히 두 개를 같이 넣고 끓였어. 누가 더 빨리 끓을까요? 10ml가 더 빨리 끓겠죠. 왜? 왜냐면 물의 양이 적으니까 가해져야 되는 열의 양도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이 10ml든 20ml든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지 않죠? 지금 그래프 보면 끓는 점은 바뀌지 않죠? 저 끓는 점은 무게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옆에 에탄올도 어떻게 돼 있어요? 10ml, 20ml가 있는데 20ml가 끓는 데까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끓는 점은 어떻다? 10ml나 20ml나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끓는 점은 무게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 아닙니다. 자, 밑에 끓는 점의 특징. 압력이 일정할 때는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즉 한마디로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스스로 물질을 다른 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뭐다?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외부 압력과 끓는 점에 관계할 건데 이거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죠? 기억나는 사람 혹시? 이 그래프 그 3, 4, 뭐였죠? 3, 세 4, 글자. 3, 4점이요? 3 3점 분량.
상중점이 나와야죠. 자, 봐봅시다. 이거 기억이 나야겠지? 이렇게 몇 번이나 했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가로축은 뭐? 온도. 온도. 세로축은 압력. 압력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봐죠? 여기는 무슨 영역이죠? 고체 영역. 여기는 액체 영역. 여기는 기체 영역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1기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온도가 낮으면 물은 뭘로 존재하죠? 얼음으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얼음으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얼음에서 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가 온도는 몇일까요? 그러면 0도씨겠죠? 물이 녹는 점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뭘로 존재하죠? 액체로 존재하죠, 물로. 그러다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어느 순간에 뭘로 존재하게 돼요? 기체로 바뀌죠? 자, 액체에서 기체로 바뀐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화. 그리고 우리가 물의 땡땡점, 물에 끓는 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몇 도? 100도씨라고 하죠. 자, 이제 한번 봐봅시다. 자, 만약 우리가 압력을 1기압에서 1.5기압으로 한번 늘려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죠. 여기서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한마디로 어느 점이다 녹는 점이죠. 자, 0도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0도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에 물로 쭉 존재했다가 어느 순간에 바뀌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무슨 점이에요? 끓는 점이죠? 근데 물이 끓는 점이 100도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자,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커져요, 작아져요? 커집니다.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이 커져요. 자, 이번에 만약에 0.5기압이라고 봐봅시다. 자, 그럼 쭉 가요. 쭉 가다가 여기서 우리가 얼음이 녹겠죠? 0도보다 어때요? 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얼겠죠? 자, 그 다음에 쭉 갔다가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물이 끓겠죠? 근데 끓는 점이 100도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100도보다 높아져요. 압력이 1기압보다 낮으면 끓는 점이 100도보다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와있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어떻게 돼요? 100도보다 작아지죠?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100도보다 높아지죠? 그래가지고 따라서 끓는 점을 나타낼 때는 뭐도 항상 표시해야 된다? 전설과 뭐도 항상 표시해야 된다? 온도. 압력을 압력. 항상 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압력. 이거 그래프를 혹시 그릴 공간 있으면 한번 그려봐요. 이거 혹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그 앞에서 했던 거예요. 상중점. 뭐라고 하지? 브레이크 그래프.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우리가 압력에 따른 끓는 점과 언제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려봅시다. 벌써? 자, 봐봅시다. 자,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압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작아지죠? 왜? 압력이란 뭐였어요? 기압이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여기서 느끼는 공기의 압력이랑 높은 산에 있을 때 느끼는 압력이랑 누가 더 작아요? 산이 더 작죠? 누르고 있는 압력이.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되죠? 끓는 점이 100도보다 작아지죠? 즉 한마디로 산에다가 물을 끓이면 몇 도에서 끓는다? 100도보다 아래에서 끓어요. 100도보다 아래에서 끓으니까 100도로 갈 수가 없죠. 그러면 거기서 밥을 하면 밥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밥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설이 된다고 하죠.
거꾸로 압력밥 써서 어떤 원리예요? 압력을 더 가해서 높여주는 거죠. 압력을 높여주면 끓는지면 어떻게 돼요? 100도보다 높아져. 높아지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밥이 어떻게 된다? 더 맛있어져. 그렇지, 더 잘 된다 밥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일상생활에서 끓는 점의 이용.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로 매우 낮은 질소는 액체 질소라고 하죠, 흔히 엄청나게 낮은 질소를 의약품이나 생체 시료로 보관하는 냉각제로 이용한다. 윤활유의 기름 성분은 끓는 점이 300도 이상이므로 뜨거운 기계 안에서 액체로 존재한다. 따라서 기체에 맞닿는 부분에 마찰을 줄여준다. 끓는 점 차이도 이용한 거였죠. 자, 봅시다. 녹는 점. 자, 녹는 점이란 뭐다?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히 유지되는데 이를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는 이 온도가 일정히 유지되는데 이를 어느 점이라고 한다. 또 중요한 거 있죠? 어느 점과 녹는 점은 어떻다? 같습니다. 일단 쳐봐요.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우리가 방금 했던 내용이 있어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다. 왜냐면 끓는 점, 녹는 점에서는 흡수한 에너지가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 쓰기 때문에 상태 변화하는 데 쓰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합니다. 어느 점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봅시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의 특징. 압력이 일정할 때 조건이 붙어있죠? 압력이 일정할 때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양의 관계가 있다 없다? 얼음이 100g이든 1kg이든 1000g이든 녹는 점은 항상 용도로 일정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물질의 양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물질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을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밑줄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느 점과 녹는 점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옆에 강한 불꽃, 약한 불꽃이 있긴 한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아까랑 강한 불꽃이면 더 빨리 녹겠죠. 하지만 녹는 점 자체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습니다. 녹는 점은 온도가 아무리 다양한 게 세든 약하든. 자, 일상생활에도 녹는 점의 이용. 자, 고체에서 어쨌든 퓨즈가 있죠. 자, 퓨즈에 원래 아는 사람 혹시 퓨즈가 어디에 쓰이는 거죠? 퓨즈는? 퓨즈가 뭐지? 그다음 퓨즈가 나갔다고 막 표현하죠. 자, 퓨즈의 정확한 역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전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건전지로 전구를 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오류가 생겨서 갑자기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과일에서 터질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넣냐면 퓨즈를 놔요. 이렇게 놔요. 자, 퓨즈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 낮은 온도에서 얘가 녹아버려요.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만약에 전류가 너무 과다하게 공급이 됐어.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저절로 이 퓨즈가 어떻게 돼요? 녹아버려. 한마디로 여기 끊기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게 돼요. 한마디로 퓨즈는 우리가 너무 과열될 때 대비해가지고 퓨즈를 녹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퓨즈가 녹아가지고 전류가 더 흐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퓨즈가 한번 녹으면 어떻게 돼야 돼? 퓨즈를 새로 사줘야지. 갈아줘야겠죠? 그래서 퓨즈를 갈아준다. 그래서 퓨즈를 교체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퓨즈는 끓는 점이 녹는 점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러면 작아야겠죠? 너무 높으면 아예 안 끊어질 테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끊어져야 되니까 끓는 점이 작아야 된다. 자, 이번 끓는 점이 높아야 되는 경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종이 프라이팬을 요리를 하면 요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종이값을 닿으면 타버리니까. 또 우리는 어떤 물질을 써야 돼? 요리할 때? 금속을 쓰죠? 알루미늄이나 철. 왜?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잘 녹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할 때는 어떤 걸 쓴다? 금속으로 된 주방기구를 쓴다. 왜? 끓는 점이 높은 물질 이용해야 되니까. 그냥 그런 예시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녹는 점 나와 있죠? 산소, 질소, 에탄올, 물, 염화탄, 불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의 녹는 점이 마이너스 219도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이때 산소가 녹는다. 산소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는 뭘로 존재할 수도 있다?
액체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오. 하지만 현재는 지금 여기 상태에서 어떻게 존재하죠? 기체로 존재하죠? 그럼 산액체 산소 마시면 살 수 있어요 계속? 죽지. 네요. 네요. 동상이 걸리겠지 먹으면. 아. 너무 낮으니까. 그치? 자, 그래가지고 옆에 그림 나와있죠? 물질은 녹는점보다 낮은 농도에서는 고체, 녹는점과 끓는 점 사이에서는 액체, 끓는 점보다 높은 농도에서는 기체로 존재한다. 한마디로 산소는 끓는 점이 25도보다 낮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개념 빌더. 끓는 점과 녹는 점은 물질의 뭐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높은 산소는 대기압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죠? 대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죠? 그래서 값이 제대로 안 녹는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 일정한 압력에서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고체 물질 가열할 때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녹는 점은 걸리는 시간은 일정. 아 녹는 점은 물질을 많이 녹이고 있어. 그러면 녹는데 걸리는 시간은 높아진다. 길어지겠죠? 하지만 녹는 점은 바뀐다 안 바뀐다? 녹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녹는 점은 일정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가지고 물질의 밀도 구하기 한번 봅시다. 자, 알루미늄과 철이 있어요. 자, 큰 조각은 21.6g, 작은 조각은 2.7g, 부피는 8세제곱cm, 1세제곱cm. 근데 부피랑 질량이 틀려요. 서로 큰 거랑 작은 거랑 질량도 다르고 부피도 다르죠. 하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밀도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밀도는 바뀌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왜? 밀도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니까 양이 많든 적든 항상 일정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철 같은 경우도 어때요? 63.2g, 7.9g에 8cm, 1cm로 부피와 질량은 다르지만 밀도는 어떻다? 7.9로 항상 일정하다. 왜? 이거는 물질의 양과는 관계없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정의. 같은 종류의 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밀도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철의 밀도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할 수 있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는 이제 물의 특성 나와있죠? 물의 질량이 10g이든 20g이든 100g이든 1kg이든 물의 밀도는 항상 1g/세제곱cm로 같을 거예요. 그래서 밀도는 양에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탐구하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잠깐 시간 풀어봅시다. 다 했어? 자, 가봅시다. 자, 1번에 xx5, 2번에 기억은 15, 니은은 20. 자, 가봅시다. 큰 알루미늄 조각은 작은 철 조각보다 밀도가 크다.
철과 알루미늄 중에서 지금 누구 밀도가 더 크죠? 철이 더 크죠? 7.9로.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부피를 비교하면 알루미늄과 철을 구별할 수 있다. 틀리죠? 왜? 뭘로 바꿔줘야 돼? 부피가 아니라 부피가 아니라 질량. 밀도라고 해줘야죠. 질량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밀도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지 않는다. 바꿔줘요. 그래가지고 부피가 아니라 밀도라고 X 치고 밀도라고 바꿔봅시다. 3번 같은 부피일 때 금속 조각의 질량은 철이 알루미늄보다 크다. 얘는 어떻게 봐야죠? 자, 밀도 철이 있고 밀도 알루미늄이 있어요. 자, 누가 더 크죠? 밀도가? 철이 더 크죠? 자, 그럼 밀도를 다시 한번 쓰면 철의 부피분의 철의 질량이죠? 따지면. 그 다음에 밀도는 어때요? 얘의 밀도는 부피 알루미늄. 얘는 질량의 알루미늄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뭐가 같다고 했죠? 같은 부피라고 했죠. 즉 한마디로 얘랑 얘는 같아요. 부피는 서로. 그 다음에 밀도는 누가 더 커요? 철이 더 크죠? 그럼 부피가 일정할 때 질량은 누가 더 커야 돼요? 그러면 철이 더 큰 게 맞겠죠? 분자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누구의 질량이 더 크다? 철의 질량이 더 크다. 그래가지고 5가 맞습니다. 자, 옆에 액체 A와 고체 B에 대한 자료이다. 자, A의 밀도는 얼마죠? A의 밀도는 1이라고 하면 틀려요. 왜? 과학에서는 항상 뭘 써줘야 된다? 단위를 항상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몇이 나야 된다?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되니까 기억은 15ml 나와야 됩니다. B는 어때요? 밀도가 얼마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2g per 세제곱센티미터죠? 그러면 옆에 니은은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10의 9배가 돼야 되니까 20이 돼야겠죠? 그래가지고 20이 됩니다. 나갈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옆에 탁구 플러스 고체 노문점 비교하기. 자, 그냥 실험은 그냥 똑같아요. 다만 뭐를 측정했어요? 이번에는 녹는 점을 측정을 했어요. 자, 8m산 3g과 5g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죠? 5g이 더 늦게 녹죠? 왜? 양이 많아가지고 녹이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지 않죠? 끓는 점. 그렇죠. 끓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저 늦게 녹을지언정 끓는 점 바뀌지 않는다. 옆에 스테리오산도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르죠. 시간이 양이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녹는 점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는 거죠. 자, 탕구하기 문제 1번, 2번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다 했어. 자, 1번에 4번, 1번에 4번, 2번에 3번입니다. 한번 합시다. 자, 녹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죠? 양의 관계없이 일정하니까. 녹는 점은 물질의 양의 관계없이 일정하다. 얘도 맞는 말이죠? 물질의 특성이니까. 3번, 스타르는 8m보다 어느 점이 높다. 어느 점은 녹는 점이니까 63대 69니까 맞아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한다면 온도는 계속 높아질까요? 상태 변하는 도중에서는 온도가 일정하죠? 온도가 일정합니다. 3번 틀렸어요. 자, 옆에 2번. 자, 같은 물질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같은 뭐를 가진다? 같은 녹는 점을 가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녹는 점이 같은 물질은 뭐란 거예요? B랑 C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B랑 C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같은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물의 밀도 특징 알아보기. 자, 물과 액체 파라핀에 각각 얼음과 고체 파라핀을 넣으면 그림과 같이 얼음을 위로 뜨고 고체 파라핀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자, 우리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면 부피가 어떻게 되죠?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면 일반적으로 부피는 피는 작아지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즉 한마디로 우리가 총력이 이렇게 있는데 총력이 녹으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고체는 부피가 줄어들어야 정상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자, 3, 4, 5, 6, 7, 8 이런 고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지금 액체죠? 자, 누가 더 부피가 커요? 액체랑 고체 중에서 액체가 더 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상태의 질량은 같아야 틀려요? 질량은 같죠? 근데 부피는 누가 더 커요? 액체가 더 크죠? 액체가 부피가 더 크다는 얘기는 밀도는 작다. 작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렇게 액체 파라핀에다가 고체 파라핀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왜? 부피가 작아져가지고 밀도가 커졌기 때문에. 하지만 예외가 있죠? 예외는 뭐라고 했었죠? 우리 물에다가 얼음 넣으면 어떻게 되죠? 얼음이 물 위로 뜹니다. 왜?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했었죠? 자, 액체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물의 속에 존재하는데 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한 배열을 가지면서 왜 형성이 돼요? 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빈 공간이 있죠? 한마디로 부피가 오히려 더 증가하게 돼요. 물의 경우에는. 자, 그래가지고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 호수가 물이 아니었다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봐봐요. 예를 들어 호수가 액체 파라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 물 대신에. 자, 그럼 위에 뭐가 불죠? 찬바람이 불겠죠? 찬바람이 불면 여기 표면이 어떻게 돼요? 표면이 얼겠죠? 근데 얘가 액체 파라핀이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라앉겠죠? 네. 여기 밑으로 쌓여요. 그럼 위엔 다시 뭐가 있어요? 액체가 존재하죠. 또 찬바람 맞으면 어떻게 돼요? 또 가라앉겠죠? 점점 이렇게 쌓여요. 고체가 돼요. 차가워지니까.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액체 파라핀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없어져요. 고체로 바뀌겠죠. 그러면 더 이상 액체가 없으니까 물고기들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물이 없죠. 그렇죠? 하지만 물의 경우에는 어때요? 찬바람이 불면 여기가 얼죠. 근데 얼음의 밀도는 물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떠 있죠. 즉 한마디로 여기는 액체가 고체다.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물이 특별한 이유는 물이 아니었으면 다 얼어야 정상인데 물일 경우에는 속에는 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살 수가 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의 장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물이 필수라고 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경우도 포함되는 거예요. 물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자, 봐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와 달리 물은 고체 상태 얼음의 밀도가 액체 상태 물의 밀도보다 작기 때문에 얼음이 물 위에 뜨게 된다. 자,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은 까닭은 물의 입자별과 관련이 있다. 액체 상태에서는 입자별이 불규칙하지만 물이 얼어 고체 상태로 되면 그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이때 물 입자들이 육각형 구조를 이루면서 빈 공간이 많이 생김으로 밑으로 한번 쳐볼까요? 빈 공간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부피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얼음의 밀도는 물보다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위에 뜹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 자, 1기압에서 얼음을 가열하면 0도에서 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얼음이 녹으면서 부피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밀도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후 4도씨가 될 때까지 밀도가 증가하다가 4도씨 이후부터는 밀도가 다시 감소한다. 따라서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최대화되고 이때 물의 부피는 최소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 부피랑 밀도가 표 나와있죠? 여기는 4도씨에서 우리가 정확한 밀도는 1g/ml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숙제로 뭐 해야 될까요? 숙제로 우리는 뒤에 서술형 문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숙제 해오면 되고,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